선수권 대회 종목 가운데 하나인 오픈워터 경기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오는 13일 남자 5km를 시작으로 60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일주일간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광양 출신으로 지난달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 주장 황태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황 선수는 준우승의 원동력으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의 문화예술 기반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자생적인 문화예술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돼 말썽입니다. 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오픈워터 종목이 우리 지역에서 열려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네, 유일한 야외 경기장인 바다 수영장이 엑스포 해양공원에 멋지게 들어섰다면서요? 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박찬호 카메라 기자가 드론으로 항공 촬영까지 해서 시원한 경기장 영상 담아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내 스카이타워 앞바다. 해상 경기장 푼툰이 여름바다에 어울리는 시원한 푸른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우 길이만 80m, 1700제곱미터 너비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양 부유 경기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선수들의 출발, 도착은 물론 시상식과 방송 촬영 등 대부분의 대회 일정이 이곳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해상 푼툰의 출발대입니다. 선수들은 스타트 총성과 함께 이곳을 출발해 어동도 앞바다에 펼쳐진 해상 코스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관람석은 경기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경기장 가장 가까운 해변에 들어섰습니다. 철제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좌석수가 모두 2,095개. 저주기는 임시 구조물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는 좀 하중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선수 대기실 기능은 여수 엑스포장의 국제관 건물 내부에 마련됐습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특성에 맞춰 대비해야 할 바닷속 변수도 많습니다. 적조 발생, 또 해파리 출현 대비, 또 해양 쓰레기 수거 요 세 가지를 대회에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렇게 예찰 활동을 통해서 미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60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25km와 10km, 5km 세 종목에서 모두 7개의 금메달을 놓고 바다에서 벌일 뜨거운 마라톤 레이스.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의 특설 경기장이 출발 총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 워터 종목 경기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졌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FINA 측은 바다수온 등의 경기 여건을 고려해 오픈워터 수영 경기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대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 오픈워터 경기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경기 모두 오전 8시부터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공지역이 문화예술 볼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기반 여건 때문인데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된 제1회 고흥예술제. 예총 고흥군 지부가 주관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개최한 의미 있는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축제였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지역의 호응도 컸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더 큰 과제가 안겨졌습니다. 현재 고흥은 도시 여건상 문화예술 불모지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문화예술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죠. 실제로 고흥군이 올 한 해 29개 민간단체 40개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억 4,5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원된 예산도 일부 단체로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이제는 행정이
단기간 성과로 확인되는 실적 지향성 문화예술 사업보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군도 내년부터는 정복 홍보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문화예술 융성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모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쭉 한번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구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 게 조금 실질적으로 이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보고 있어요. 한국 재색화 분야에서 독자적 화풍을 이룬 청경자 화백과 함께 동초 김현수 명창,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 등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해낸 고흥군. 이제는 군 행정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형 문화예술 창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마동과 광영동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와우지구와 광영 의암지구 개발 사업의 경우 각각 88%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방음벽 설치와 토목공사 등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6천여 세대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건설사와 부동산 업체를 방문해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U20 월드컵 대표팀 기억하시죠? 대표팀 주장 황태현 선수가 오늘 고향인 광양을 방문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광양의 자랑스러운 아들, 축구계의 강하늘 배우 황태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U20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긴장도 많이 안 풀렸을 것 같고 피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솔직히 몇 등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16강을 가게 되고 조별 예선을 통과하게 된다면 4강 이상까지도 진짜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강 이상까지 오를 자신이 있으셨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선 일단 워낙 조별 예선 상대들이 강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경기에서 많은 경기를 하셨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셨나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3대3으로 세네갈전 비기고 승부차기로 이겼던 경기가 좀 많이 기억이 그때가 납니다. 워낙 극적이었죠. 네. 그동안 이제 주장으로 쭉 하시면서 선수들이 되게 이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황태현 선수를 되게 믿고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멘탈 갑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좀 평정심이 있는 편인가요? 원래 성격이 좀 까불까불하거나 그러진 않는 성격이라 좀 그런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주장의 성격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아닌가. 주장으로서 되게 받는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는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하면서 경기를 하셨나요? 저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팀이든 주장이 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방 룸메이트인 원상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성적을 잘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에서? 일단 저희 팀이 다른 팀들과 다르게 좀 많이 원팀이에요. 제가 원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감독님 역할이 크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엄하게 말씀하실 때도 하시는데 때로는 또 삼촌같이 좀 친근하게도 많이 다가와 주시고 경기에서는 좀 감독님께서도 많이 그냥 즐기고 나오라고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에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 졌던 경기를 찾아보신다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이렇게 해야 좀 더 성장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졌던 경기뿐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장면들, 제가 실수했던 장면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봐요. 제가 잘했던 장면들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돼 있는데 또 실수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챙겨보고 꼭 챙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계획과 마지막으로 이제 광양 시민분들이나 이 지역의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안산에서 제가 아직 경기 출장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출장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일단
뭐 광양이랑 광양읍에서 길거리 응원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대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정말 여기 광양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북경 웹툰 기업과 만화 웹툰 콘텐츠 분야에서 산업 교류 협력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최근 북경 글로벌 웹툰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만화 웹툰 등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입주 작가들의 해외 취업 기회 제공과 순천대 산학 협력 사업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관련 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수학시험 문제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나눠준 문제와 보기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말 시험에 출제된 21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5문제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주로 기숙사생들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로 성적이 상위권이고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동아리반 지도교사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출제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5문제가 이렇게 좀 중복이 됐고요. 해당 학교는 동아리반 학생들에게 나눠준 수학 문제가 1000문제에 가깝고 그중에 일부가 겹쳤을 뿐이어서 사전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입시에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의 시험 문제와 답안지 그리고 기숙사 학생의 명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특정한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공정성이 훼손된 5문제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